어찌되었건 이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요즘에 뭐 이슈가 뭐 있지? 셀러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최근에 가장 궁금하실 만한 내용은 쿠팡 그 배송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나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들어온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사실 마켓의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면 셀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유연하게 대처를 안 해도 되는 게 오픈마켓에서 어떠한 정책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정책이 바뀌니까 유연하게 바꾼다 이런 거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 셀링 자체가 오픈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픈마켓의 정책이 바뀌면 나한테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바뀌잖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10년간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주제는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돼. 오픈마켓에 팔리는 셀러도 잘 되고 그 오픈마켓도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셀러만 잘 된다 그러면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셀러만 잘 되고 오픈마켓은 버는 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좀 이익에 맞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또 반대로 그러면 셀러가 못 됐을 때 오픈마켓이 뭔가 바뀌어준다? 이건 없어. 근데 어찌되었건 나는 개인적으로 오픈마켓도 잘 되고 셀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오픈마켓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앞으로 오픈마켓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는 저기 점집 가서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이 따라가는 모델이 한 군데가 있어. 그 곳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걸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거기가 어딜 것 같아? 아마도 미국이라는 시장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한 몇 년 앞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시장 초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 인터파크, 옥션, G마켓 이런 거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판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었었지. 1세대 쇼핑몰인 스타일란다나 뭐 66걸스, 윤블리 같은 경우가 이제 카페24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베이라는 굉장히 큰 약간 옥션 형태의 쇼핑몰이 생겼잖아. 우리나라도 그거랑 비슷한 시스템을 가져간 게 옥션이잖아. 옥션 생기고 G마켓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됐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마켓 옥션을 가지고 있는 ESM, 이베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11번가, 인터파크 뭐 이 정도로 가져갔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한참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다가 아마존이라는 엄청 큰 오픈마켓이 생기게 됐잖아.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가져온 시스템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게 뭐냐? CPC. 네이버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익이 사실 광고에서 나는 거잖아. 엄청 큰 배너 광고도 있고 파워링크라는 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넣는 그런 구조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아마존은 이제 커머스 회사다 보니까 파워링크를 제품에 입힌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CPC 시스템의 기초 정도가 돼.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지만 예전엔 스마트 팜. 사실 스토어팜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거든. 왜냐? 쇼핑 CPC의 시스템 자체가 없고 대부분은 파워링크에 의존하는 형태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물건을 산다 그러면 옥션, G마켓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이버 자체는 검색을 타고 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가 좀 많았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참 동안 발전하다가 미국에서 그룹폰이라는 공동구매 형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커머스라는 이제 이커머스 형태가 좀 생겼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룹폰이라는 공동구매 형식, 소셜커머스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처음에 가져온 건 티몬. 뭐 그때까지만 해도 소셜커머스 하면은 지역 기반으로 진행을 해서 새로운 오프라인 샵을 열었을 때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쿠폰을 파는 형식이었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가게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소셜커머스들이 최근에는 이제 모두 다 오픈마켓으로 변경이 됐잖아. 쿠팡도 그렇고 티몬도 그렇고 윙에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온라인 시장이 오픈마켓 형식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잖아.
쿠팡은 사실 내가 이커머스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었어. 지금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로켓배송 처음에 시작할 때는 로켓배송에 상품이 없으니까 로켓배송 MD들이 예전에 잘 나가는 쇼핑몰에 가가지고 입점 제안을 했었어. 지금은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 뭐 그 이후에 이제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변화가 되면서 API를 뚫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처음으로 API를 뚫었던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예스24. 그리고 예스24 다음으로 API를 뚫었던 게 우리였었어. 근데 모종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퇴점을 당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팀장급 분들하고 좀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쿠팡의 롤모델은 아마존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제 로켓 배송 준비하고 아이템이너라는 형식도 사실 보면은 아마존에서 가져온 거거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온라인 커머스를 분명히 따라가는 것 같고, 쿠팡 역시도 미국 온라인 커머스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아마존 형식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아마존에 있는 FBA 시스템,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있는 모든 형태는 다 아마존에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네가 처음에 말을 했었던 로켓 배송이 안 되고 셀러가 하나하나 물건을 넣어서 진행하는 형태로 변한다고 공지가 왔어요 라고 말한 것 자체도 사실 미국 아마존에서 원래 그렇게 했던 형식이어서 나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쿠팡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쨌든 그렇게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판매하는 형태가 좋은 형태만은 아닌 거죠. 어쨌든 내가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내 창고비는 내가 써야 되는 구조가 될 테니까 그런 걸 최대한 셀러에게 넘기면서 수익 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미국 시장 쪽을 많이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오픈마켓의 점유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 미국 시장 자체에서 아마존이 한때 진짜 엄청나게 독주를 하다가 아마존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아마존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토이저러스 사건이야. 토이저러스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난감 오프라인 편집샵이었어. 이제 그곳이 아마존에 들어갔다 빠지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나중에 부도 처리가 됐어. 그게 왜 그러냐면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아마존에서 하는 정책을 똑같이 쿠팡에서 쓰는 게 뭐냐면 PB 상품이야. 기존에 잘 나갔던 제품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PB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거지. 그게 이제 사실 돈이 되는 거거든. 아마존 PB 상품으로 해서 유통 자체를 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저렴하게 팔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가격 경쟁을 하다가 이제 잘 팔리게 되면 어느 순간 아마존에서 그 상품을 PB 상품으로 만들어 판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그 회사들이 하나씩 아마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뜬 게 뭐냐? 쇼피파이라는 회사야. 우리나라에서 쇼피파이랑 좀 비슷한 회사를 얘기하자면 카페24나 혹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내 브랜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 굳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픈마켓의 점유율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단순하게 물건 가져와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잖아.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OEM이나 ODM 형식으로 많이 물건을 가져오고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이 되겠지. 어찌되었건 이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100% 맞을 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을 분명히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내가 이커머스에서 계속 오래나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 미국의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게 더 많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네. 오늘은 지금까지 온라인 시장이 왔었던 길과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다면 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면 언제라도 볼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하고, 다음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얘기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안녕.